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올해는 있죠. 우리 이 각자가 양심파리 보면 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세상에 지금 보면 이 집합건물 특히 좀 그렇습니다. 이런데 있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소유주 입점주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관리단에 있는 관리위원회, 관리인, 그 관리업체가 본인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고, 또한 소유자와 입점주 분들께서도 본인의 의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구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이거는 무리하게 그냥 억지로 주장하고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시켜서 이렇게 관리단 자체의 공동체 이간질 시키는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집합건물에서 많이 봐왔을 겁니다. 이게 아파트하고 달리 이게 수익형 부동산인 집합건물, 생활형 숙박시설, 판매시설, 주상복합, 그 다음 상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곳들이죠. 이런 데에서는 특히 있죠.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야 되고,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고요.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좀 법률과 규약과 이런 거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관리에 대한 효율성, 즉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낭비 없이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업체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관리업체에서 특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우리 소유주 입점주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업체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관리소장이 어떻게 보면 건물 보존관리의 총 지배인에 해당하는데,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최소한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각종 자격증은 그와 더불어서 좀 이공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실무적인 지식뿐만 아니고, 실무적으로 말하는 게 실무적인 지식뿐만 아니고 법률적인 또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거 없이 지금 하는 관리소장들도 꽤 있거든요. 저 사람이 관리소장 맞나 싶을 정도로 참 그런 게 문제라고요. 이게 우리가 관리위원회에 있는 관리위원분들이나 관리인, 즉 관리단의 대표는 진짜 관리소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 관리업체가 제대로 이게 건물 보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직원들 포함해서 그런 걸 살펴보고, 그리고 소유자 입점주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어떤 건물 보존 관리 사항에 또 영업하는 사항에 어떤 불편 사항이 있으면 어떤 공개된 장소, 밴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종 사이버 공간에 불편 사항을 사진을 통해서 올리고 이랬을 때 즉각적으로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잘 지침을 내리고,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당부드렸던 것이, 관리위원회와 관리인은 항상 낮은 자세로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을 위해서, 특히 소유자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죠. 왜냐하면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단체이고, 대지와 건물의 주인은 소유자 거거든요. 그게 입점주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입점주분들도 관리비를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을 활성화시키도록 관리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입점주분들의 또 한 가지 좀 문제점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입점주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있죠. 여러분들은 무료로 무조건 쓰는 걸 좋아하시고, 무조건 무료로 금액을 낮추는 거는 낮추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무조건 무료로. 자, 근데 무료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 주차 시설에 있는 모든 그 손실되어 있는, 또 그 주차 시설에서 모든 그 감모되고 감가되고, 그리고 새롭게 거기에 되어 있는 부분을 수선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유자분들이 결국에는 장기수 충당금에서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재산은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주차공간 공용 부분에 그 재산은 누구냐고요? 소유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임차인분들은 주인이 아니시다 보니까 막 공용 부분에서도 막 사용하다가 뭐 이렇게 타일 이런 것도 깨부셨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히 본인의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깨부셨는데, 이거는 적절히 배상을 해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가려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이랬으면 그 비용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유자분들이 내야 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누구 입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은 가져가야 된다고요.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지금 공용 부분에 있는 간판을, 뭐 옥상이나 이런 데 간판을 갖다 내걸다든지, 그러면 다른 그 지금 영업하시는 입점주분들도 걸고 싶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은 공용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단으로 있죠,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가져가가지고 그 수익금을 받아서 그 수익금에서 관리비로 탕감을 많이 시키도록 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장기 충당금으로 나중에 넘기든지 이렇게 하도록 결의를 하든지 규약에 넣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다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 시스템이 좀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소유자분들의 단체인 관리단에서는 무조건 또 그 소위 말해서 입점주분들의 단체인 번영해줘, 번영해. 뭐 여러분 호텔 운영사들이 많은 생활의 숙박시설이면 시설 같으면 운영사 번영해. 또는 뭐 상가가 많은 곳이면 상가 번영해. 판매시설 번영해.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지식산업센터 하면 지식산업센터 뭐 번영해. 입주자 번영해. 뭐 이런 게 하는데 좋아요, 그거. 그런데 그걸 무조건 관리단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으려고 또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소유자분들한테 뭐 문제는 그런 건 아니라고요. 항상 제가 늘 이렇게 관리단 입장에서도 보면 경청을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 했잖아요. 입점주분들도 아까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청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잘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 요즘 보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돼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편적인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일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참 이게 지금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떤 정치에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종교에 어느 한 곳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익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피해를 주든 말든,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뭐 사기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이 세상에 보면. 남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그걸 모르고. 예를 들어 보면 지하철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보면 이렇게 종교인들 중에서는 막 고함을 지르면서 믿으시라고 하면서 그걸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대 쌓고, 그런 게, 아니, 공공장소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어떤 행위임을 왜 모를까 하는 겁니다. 그게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하시는 분, 그게 무식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 무식한 거거든요. 상당히 이 자체가. 그게 보편적인 우리가 상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여러분들하고도 이런 계속 소통을 하는 부분에서 보편적인 여러분들 상식 쪽 서로 이해를 좀 하고 이렇게 나눠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고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업체에 있는 관리 직원분들도, 특히 관리소장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관리소장은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문과 쪽에 있는 관리소장님은 이공계 쪽으로 좀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공계 쪽에, 다시 말해 기술 쪽, 그리고 과학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고 노력해서 좀 더 섬세하게 좀 보도록 해야 되고요. 인문계 쪽에 있는 분들 있죠. 법학이나 경영을 하신 분들은. 거꾸로 앉아 관리소장님들 중에서 이공계 쪽에 많이 계셨던 분들은 이게 법학이나 경영학 쪽이나 회계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을 좀 공부를 좀 해서 좀 더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완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각자가 부족한 부분을. 관리인과 관리위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전국 각지에 보면 말씀드리는 부분이 항상 청렴하게 가셔야 된다고. 청렴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다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국 각지의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분계장까지 올린다는 걸 다 공개한다는 겁니다. 분계장하고 입출금 내역서하고 통장 내역서를 다 공개하시라고요. 다 공개하고, 각종 관리위원회가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올리고, 끝나고 나서도 회의록도 탁탁 올리고, 그것도 사이버 공간에 누구라도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다 해야 되고요. 저는 다른 건물들 다 전국 각지에 보면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면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데 가서 이렇게 앉아 이런 부분을 잡아드리고 제대로 앉아 발전할 수 있게끔 해드릴 때, 그 전에는 보면 엉망진창인 곳들이 많거든요. 완전히 내가 볼 때마다 관리업체도 참 문제가 많은 관리업체들, 문제가 없는 관리업체인데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주장을 해서 그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묻혀가지고 엉망이 된 그런 관리업체들도 수두룩하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리업체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본인들의 양심 파리범이 되는 거라고요. 관리인과 관리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워렌 버핏에서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그게 책들을 보시면 사람은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하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돈을 잃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판,
명예 이런 거는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실속을 가져갔지만 그렇게 평판이라 명예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정직하게 본인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좀 못 살았고 조금 지금 약간 더 잘 살았다고 했는데 뭐가 지금 달라진 게 크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재미나게 해왔다면 그걸로 여러분들 보람을 느끼잖아요. 과거에 좋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노력해 서서히 하면 별 어려움 없이 또 해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 늘 저는 그래 봅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그렇지만 양심팔이 보면 되지 말아야 되죠. 힘든 상황 벌어지면 공사장에서 여러분들이 막노동을 할 수도 있고 떡볶이 장사나 붕어빵 장사도 할 수도 있고요.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옷을 팔 수도 있고 보험을 팔 수도 있고 다 팔 수도 있는데 양심팔이는 하지는 말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을 이게 죽이면서 본인의 이익만을 획득하는 이런 인간들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죠. 집 밖 건물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 제가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라고요. 그게 우리 집 밖 건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그만 국가라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정치, 정치뿐만 아니고 전국각지의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유심히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이러는데 제가 전화를 제대로 안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문자를 주기 전까지는. 그 문자는 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딱 3가지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질문은 관리단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입니다. 네? 관리단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발 제가 예전에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꼭 들으세요. 관리단 집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에 들어가셔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PDF 파일이 딱 들어옵니다. 나오니까 그 PDF 파일 다운받으셔서 거기에 보면 관리단 집회를 할 수 있는 그 절차 방법 그리고 그 각종 서류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좀 참고를 하세요. 아셨죠? 제가 방금 말한 걸 좀 앞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보시라고요. 두 번째, 이게 입점주분이 그거는 임차인분이 말씀하시던데 아니 관리비 계산에서 관리업체가 문제 있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관리비 계산은요 여러분들 전유 면적별로 해가 계산하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요. 맞는 거라니까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전유 면적부 공용 부분에 대한 그 관리비 계산은 전유 면적 부분으로 해가 계산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그게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관리 규약이 어땠는지 보세요. 관리 규약대로 만약 관리 규약이 그 전유 면적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분양 면적으로 돼 있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돼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맞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그게 틀린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는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리단 운영비 때문에 또 이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떤 거냐면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운영비가 계속 지출되고 하는 관리단의 업무 추진비나 이런 거 있죠. 뭐라 해야 될까요? 참석 수당회가 3만원, 5만원 이렇게 받는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금액이 높으면 문제겠지만, 5만원 이하가 뭐가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분들도, 관리위원분들이나 운영위원분들도, 와서,
와서 2시간, 3시간 동안에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 관리소장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정리해 가지고 관리인한테 미리 통지하고 그래 가지고 관리인이 이제 딱 그걸 갖다가 서류로 딱 이렇게 준비해 갖다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살펴보고 그래서 의결을 거치고 하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요. 여러분들이면 여러분들 장사하고 뭐 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그 시간을 뺏겨서 같이 하는데 그럼 당연히 참석 수당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본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왜 주냐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거는 제가 앞에도 영상 보시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분들 월급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응? 업무 추진비 얼마 된다고요? 그거 조그만 업무 추진비만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좀 제발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분들 꼭 내 당부드리는 부분은 낮은 자세로 자기가 맡은 일 항상 모든 것들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지침을 내려가 해야 된다고요. 항상 내가 아까 말했던 회계 부분 다 공개, 그 회의록 모든 공개. 왜 그걸 못합니까? 2년, 3년, 10년이 가더라도 누구나 다 그 소유자 입장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 것이 기본사항 아닌가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세상에 참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양심파리범들이 그런 게 문제라고, 양심파리범들이. 아셨죠? 그러니까 직업에는 기천이 없는데 양심파리범은 여러분들 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사기꾼들은 참 양심파리범이죠. 그런 인간들은. 사기꾼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양심파리범 많죠? 세상에. 여러분들 그렇게 굳이 우리는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양심파리범 되지 말자. 그리고 질의 응답사항가 있었죠.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보시고 전유 면적으로 관리비 계산을 맞다. 운영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석 수당이나 조그만 그 업무 추진비를 좀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면 또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